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워커스 플랜이라는 워커스 플랜이라는 이 사이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워커스라고 하는 이 워커는 사실은 소셜 워커, 사회복지사를 의미하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장기한 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서류 작업 등등이 많은 게 사실이죠. 물론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의 선생님들도 귀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업무는 꼭 소셜 워커인 사회복지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플랜 두 C입니다.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해보고 다시 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에 또 반영하고 요 일련의 요 나선형 구조로 예, 발전하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제서야 아마도 이걸 좀 구체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워커스 플랜 두 C에서는 핵심적으로 네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욕구 사정, 급여 적용 계획 및 평가, 사례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욕구 사정이라 하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진단하는 거죠. 환자를 진단을 해서 어떻게 급여 제공, 어떻게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도구가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이 도구적 관점에서 보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성과, 본인의 어떤 역량 강화, 전문성 함양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어, 나중에 실력이 충분히 쌓이고 한다면 이러한 도구라기보다도 어떤 전문가로서의 통찰이 더 요구되는 그런 단계가 올 텐데요. 어, 그 워커스 플랜에서는 초심자, 초심자 중심으로 설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요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급여 제공, 그 결과 평가, 사례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등 이 업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아무리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실무에 투입됐을 때는 이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쉽게 숙지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장기간 기관의 핵심 업무인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급여 제공, 그리고 그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사례 관리 프로그램까지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저는 지금 이걸 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적용을 하시면서 연구하고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어요. 이 도구를 통해서 향후에는 우리 기관이 내지는 본인이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사실은 일종의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중복적인 욕구를 가지신 어르신들에게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전문가죠. 한편으로 말하면 해결사 아니겠어요? 해결사? 음지의 세상에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양지에서 전문가로서 해결사.
모든 의사들은 해결사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의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일시적인 고통 해소일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해결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 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향후에 사례 관리의 맛집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따로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 어르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어르신들의 어떤 상태나 욕구에 따라서 그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네. 프로그램은 다양한 용어로도 쓰이고 있죠. 전 요즘 저의 정체성이 사회복지사인데, 전 요즘 전산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전산 프로그램이 아니죠. 예. 그러나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욕구 사정, 급여 정책 수립, 사례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전 전산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욕구 사정 기록지와 관련해서 욕구 사정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에서 제가 욕구 사정을 해 나갈 텐데요. 행복 요양은 욕구 사정을 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사 선생님 앞에 보호자와 어르신이 와 계시고 사회복지사인 나는 패드나 노트북을 가지고 어르신과 보호자 상담하면서 욕구 사정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행복요양원의 김호중 사회복지사가 욕구 사정을 하고 있고요. 욕구 사정은 2026년 2월 11일 날 최초로 최초냐, 정기냐, 상태 변화에 따라서 하는 거냐, 기타냐 중에서 최초로 입소 상담하는 과정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자 어르신 전함을 여쭤보니까 김자, 진자, 김진순, 네, 김진순 어르신이라고 여성 어르신이 입소를 하셨고요. 네, 1944년 7월 1일이 생년월일이시고 나이는 81세. 체중을 입수하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56kg 되셨고요. 키는 150cm였고 BMI를 보니까 좀 과체중으로 나왔어요. 자, 인정번호는 가상의 L1234567 이렇게 됐고요. 등급은 3등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욕구조사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각종의 지표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판단 근거로 연결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이 입소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오셨다. 그럼 판단 근거에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하고 있으며 보조도구를 통해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 요 보조기 사용이라고 하는 요 지표를 클릭했다는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 거다. 만약에 어르신이 보행 불가능하다. 침대에 누우신 채로
이렇게 입소를 하셨다. 지팡이는 빼고 보행 불가능으로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은 관찰한 결과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이동 보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체위 변경이나 욕창 예방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보조기 사용을 했고 보행 불가능하다고 체크를 했느냐. 이 판단 근거는 밑에서 이렇게 어르신의 보행 상태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사의 관찰 결과를 클릭한 적시를 하는 거죠. 손으로 직접 쓰나 이것을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나 그 결과값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기억력 상태, 기억력이 저하되고 행동 변화 증상도 있더라. 자, 어르신이 이제 보행이 불가능하니까 배회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배회를 클릭하면 안 되고 야간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망상이나 환각도 있다고 하시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등등 하니까 폭력성도 있으시고 우울, 불안도 있으시고 가족이 어르신의 그 일정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누가 낯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니까 거부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시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또 청력 상태도 반응이 별로 없다. 자, 이것은 가족과 상담 내지는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력, 청력, 뭐 행동 심리 증상 등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호자한테 그 물어보니까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요. 뇌경색도 있고 치매도 있고 관절염, 요통 하단에 보면 계속 요 내용이 자동으로 어, 이렇게 기록이 되죠. 휠체어에 앉으실 정도라면 과거에 골절도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도 있고 천식이나 폐결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있다면 클릭하면 이 내용은 뭐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천식으로 진단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보호자한테 물어본 결과 천식으로 진단받았다. 관련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옷 입고 오기, 세수, 양치, 목욕, 식사,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등등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하나, 최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상으로 최하, 최하, 최하 뭐 일부는 방방 일부는 그 상중하 중에 하도 있겠으나 화장실 이용하기도 최하일 것 같아요. 옷 입고 하는 것은 어르신 스스로가 상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도움받아서 하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방금 신체 상태, 일상생활 동작과 관련된 내용을 보호자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전적으로 어, 그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그 상담 결과가 체크가 됐습니다. 운동 장애가 있는가? 지금 하체를 잘 못 쓰시잖아요. 그 우측, 좌측 하지 둘 다와 관련해서 어, 그 장애가 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죠. 예. 자, 그리고 어깨 관절도 안 좋으신 게 있고 낙상, 지난 3개월간에 월 1회 이상 낙상이 있으셨다. 걸음걸이는 어, 보조 도구나
우측에서 걸으면 겨우 걸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이제 간호처치, 간호사가 요구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호사가 퇴근한 이후에 어르신이 오셨다면 이것은 기초적인 것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L튜브를 끼고 왔느냐 안 왔느냐, 흡인이나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지, 경관 영양, 콧줄을 끼고 오셨는지 이런 내용들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위관, 콧줄을 끼고 오셨다. 자, 그리고 배설과 관련해서 유치 도뇨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보는 대로입니다. 욕창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으니까 걱정은 되지만 아직은 욕창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통증도 암이나 일반 통증, 어르신들 중에 통증이 일반 통증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도 아프시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렇게 일반 통증을 호소하는 체크한 내용의 판단 근거가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자, 영양 상태를 보니까 이 정도면은 불량하고요. 다진 식을 드실 수밖에 없고, 씹기도 힘드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예, 자주 사례가 걸리고요. 그리고 틀니를 하고 계셨고, 자, 다음은 배설로 가겠습니다. 자,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시기 때문에 기저귀를 사용해서 소변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저귀를 사용해서 대변을 보셔야 되고, 이때는 정기적인 교체나 피부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피부 질환이 있거나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내지는 욕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판단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요 배설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왜 기저귀 사용이라고 클릭했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기저귀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기저귀 가방을 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요실금, 변실금 등으로 기저귀가 필요하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요. 이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음,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이 종종 스스로 기저귀를 교환 스스로 교환하실 수 있다고 보호자가 발언 발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추가로 할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절대적으로 기저귀를 그, 갈아주셔야 된다 하는 말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가끔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음 능력도 뭐 웅얼거리는 소리만 하신다. 인지 상태를 보니까 진압력 떨어져 있고 시간, 장소,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고 기억력도 단기 기억, 옛날 얘기만 좀씩 하신다는 것은 장기 기억은 좀 살아있다는 거고 주의 집중력 저하, 계산력, 판단력 저하가 되고 옷 읽기도 힘들고 예, 망상이나 배회는 없으시고 환각도 가끔 있다고 하시고 이 클릭하는 이유는 보호자가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요 환각 환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셨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내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 환촉.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있다면 체크해서 이 내용이 판단 근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행동, 물건 감추기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부적절한 행동, 뭐 야간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불결한 행동, 기저귀에 손을 넣고 그 오염된 물질을 뭐 손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벽에 바른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식욕도 그렇게 좋지 않다. 자, 동거인은 배우자가 있으시고, 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요. 자, 아들 하나, 딸 하나. 주 수발자가 있고요. 자녀분이고,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고 항상 예, 주 수발자가 부담된다. 자, 이 말은 사이복사 선생님 스스로가 소설을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 아버지랑 함께 생활하고 계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주 수발자가 있는데, 예, 주 수발자가 그, 그 자녀, 그 중에 딸이다. 그럼 여기서 주 수발자가 있고, 네, 주로 딸이 돌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첨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 이용, 인근 한양병원에 다니고 계셨고, 병원의 전화번호, 예, 정기 진료가 있다. 약 복용이 있고, 하루에 3번 드시고, 일주일에 총 7회 매일 드십니다. 그리고 약 복용 개수는 한 번에 8개씩 드신다. 종교 활동은 없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으셨고, 종교단체가 가끔 방문하기도 했다. 노인정에 갈 수가 없겠죠. 복지관도 갈 수가 없겠고요. 자, 그리고 수급자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우리 엄마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위생, 세수, 구강청결, 몸 씻기 등 해주셔야 되고요. 식사도 떠먹여 드려야 되고, 화장실, 기저귀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휠체어 이동 도움 해주셔야 되고, 자기들이 바빠서 병원에 못 가니까 예, 병원 진료에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옷도 세탁해 줘야 되고, 자, 기능예보 훈련도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예, 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사회적응 훈련은 어,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예, 마땅치 않아서 요구하기는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말벗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가 정서적 프로그램에 좀 어, 참여하신다면 아무래도 그 어머니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 경제적 부담, 정신적 부담, 신체적 부담 이 세 가지가 모두 보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 따님이 함께 케어를 하다가 함께 넘어지기도 하고 뭐 굉장한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체적 부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 좋겠다. 어머니 모시느라고 딸이 일도 못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욕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종합 의견을 한번 볼까요? 종합 의견을 봤더니 김진순 어르신이 쭉 이렇게 그 우리가 욕구 조사한 것처럼
일반 상태, 주요 질병, 재활 상태, 간호처치, 영양 상태, 배설 상태, 그리고 인지 상태, 가족 환경, 자원 이용 등등등 예, 그총 10가지 분야가 체크가 됐고요. 필요한 서비스도 이 10가지 욕구에 따라서 예, 이렇게 인지 기능부터 가족 수발 경감 서비스까지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합 결론도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욕구 조사가 끝났으니까 먼저 PDF로 한번 볼까요? 이것을 인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김진순 어르신, 네, 행복요양원 김호중 사회복지사 이렇게 다 들어왔죠. 네, 김진순, 체중 등등 해서 체크, 보조기 사용, 보행 불가능, 기억력자부터 쭉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판단, 네, 판단 근거도 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약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자세히 인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인쇄를 한번 눌러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록을 엑셀로 저장합니다. 엑셀로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기 쉽게 다른 이름으로 요구사정 시설에 김진순 어르신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욕구 사정이 끝났으면 바로 급여 적응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급여 적응 계획 수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홈페이지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예, 개별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요. 2월 하순경에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즉석에서 급여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요양원, 주야간 동일한 양식이기 때문에 자, 욕구 사정을 불러올게요. 자, 좀 전에 김진순 어르신을 우리가 욕구 사정을 했죠. 네, 했더니 김진순 44년 전화번호 네, 이것은 추가적으로 적으면 되고요. 3등급 기관기호 인정번호 있고요. 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적으면 되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자, 동의자. 지금 딸과 함께 왔는데, 홍보, 홍보호. 예, 딸 이름이 홍보호입니다. 홍보가 딸이고,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고, 동의일. 예, 필수죠. 동의일. 2026년 2월 11일자다. 자, 기관의 정보, 장교양 급여의 종류, 시설. 지금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기 때문에 시설 급여를 클릭하시고 계약일, 어, 오늘자죠. 네, 입소하시는 날, 계약 기간, 계획서 적용 기간 각각 작성을 하면 되고요. 통보일은 통보일은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날짜다 그 말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욕구 사정, 급여 적용 계획, 서명 받고 공단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다 이루어져야죠. 자, 위험도 평가를 또 했습니다. 예, 낙상 위험도 평가를 해보니까 5점.
욕창 위험도가 17점, 17점이 있고 인지 기능이 19점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네, 낙상 위험이 높고 또 욕창 위험도도 있고 인지 기능 결과 평가 결과 확정적 치매 이것은 뭐 치매로 이미 의사의 진단서도 있고 그러기 그렇죠. 자 그러면 어르신의 욕구 조사 네. 욕구 조사와 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급여 제공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죠. 네, 요 파트가 어, 솔찬히 그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서비스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장기요양 필요 영역, 낙상 예방. 예, 낙상의 우려가 있죠. 욕창의 우려도 있고, 인지기능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영양관리, 정서 지원,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구와 위험도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어, 상당히 비포 애프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와 횟수와 시간을 조정을 하시고 어르신에게 일일 6번에 예, 일일 6번에 걷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실까요? 걸음을 잘 못 걷는데 그러면 요 부분은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수정과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걸을 수 없다면 휠체어, 이동 보조 활동하면서 음, 이 지원을 진행함. 이렇게. 네. 근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6번을 어르신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예,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각각 토탈 20분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욕창 예방 이렇게 하고 하루에 뭐 어르신 스스로가 체위를 변경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상황에 맞춰서 요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하루에 12번씩 해야 된다면 그래서 하루에 12회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네. 자, 인지 지원,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영양관리 각각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첨삭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리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볼게요. 어르신 상태, 욕구조사 시에 체크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물리치료 계획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순 어르신의 물리치료 내지는 작업치료 관련된 평가 결과에서 보행 및 이동 능력, 아까 뭐 보행기나 보조기구를 통해서 내지는 부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예, 균형 감각도 불안정하고 낙상 위험이 있고 중증도가 하지 근력 약하고 이동은 보조가 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는 것, 체위 변경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스스로가 몸을 체위 변경을 하긴 하시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도록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 자, 그리고 인지 및 협조 능력. 확정적인 치매시고 지시, 어르신 이렇게 해보실래요? 했을 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예, 또 치료 협조도가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죠. 협조도가 높다면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참 수월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버티고 공격적이고 그런다면은 굉장히 선생님들도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의사소통도 거의 잘 되지 않고 작업치료를 한다면 감각 자극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적합하겠다. 자, 치료 목표, 예, 단기 목표, 장기 목표, 3개월, 6개월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치료 방법, 운동 치료 내지는 작업 치료 내지는 특수 치료로 나눠서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 어, 그 작업 치료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예, 요 내용을 뺄 수도 있습니다. 예, 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요 내용을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없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녹여서 예, 촉각, 시각, 청각을 자극한다든지 예, 그런 감각 자극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또 일상생활 동작, 밥도 혼자서 드실 수 있는 것과 누군가 떠먹여 드려야 되는 거에 자존감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작업치료와 관련해서도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프로그램에서 녹여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수치료, 온열 치료, 전기자극, 마사지, 뭐 공기압 마사지 등 이런 건 지금 다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장비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욕구 사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 계획까지 사회복사가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욕구조사 결과 거의 논리적인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향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내지는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예,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물리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일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프로그램에 녹여서 예, 물리치료, 작업치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건 기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회복 훈련. 기능회복 훈련은 어, 기관 종류를 막론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자, 기능회복 훈련 계획도 자동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르신의 기능을 평가해 보니까 이동, 보행, 활동 및 거동 능력, 인지 및 협조 능력, 아까 물리치료에서 평가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의 기능을 평가하는 거죠.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주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의 기능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네. 자, 훈련 목표도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자,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 방법도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급여적용 기록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기능, 정신기능 향상 훈련을 사실은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 급여적응 기록지에 따르면 주 7일간, 주 7일간 1회당 10분, 10분 동안에 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예, 매일 급여적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도 욕구 분석했고 또 위험도 평가를 이렇게 했죠. 5점, 17점, 19점 이렇게 나왔고요. 급여적응 계획 수립 방향도 일상생활 지원부터 영양관리 그리고 물리치료 계획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 계획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최종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반드시 추가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추가를 하셔야 된다. 첨삭을 하셔야 된다. 개념 없이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걸 제가 바라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모든 의사가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 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리고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6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가족의 협력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재평가 계획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결론 김진순 어르신께서 낙상, 욕창, 인지기능 저하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셔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 기관은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어르신의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작성자 김호중 사회복지사 그리고 시설장 이름 김시설 네. 이렇게 욕구조사와 급여정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여적응 계획이 수립이 됐죠. 네, 수립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보호자 서명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엑셀로 저장할 수 있고 PDF 출력이라는 얘기는 PDF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PDF로 놓고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기에서 출력이 되는 인쇄가 되는 게 아니고 PDF 파일로 저장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로도 저장을 하시면 엑셀로 한번 저장해 볼까요? 네, 임진순 2026-0211 네, 이렇게 이름과 날짜 그리고 급여금 계획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커스 플랜의 핵심인 욕구 사정과 급여 적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부 자동화를, 일부 자동화를 추구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 역량을 키우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연구하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고 하는 부분은 누가 그 어르신을 관찰하고 상담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특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행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간. 글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네, 그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이 뜻, 보호자가 어, 우리 욕구조사나 급여정 계획 양식에 없는 보호자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메시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기피식품이 있다. 기피식품 하나로 인해서 전체 서비스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이 보호자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었다. 정신과적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을 입술로 안 받아줄까 싶어서 일체 말을 안 하고 그냥 숨길 수가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행간을 읽으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기피식품 하나 때문에 어르신이 응급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정신과적인 이슈가 있어서 야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지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은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면서 상담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요 행간을 잘 읽으셔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워커스 플랜을 만들었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워커스 플랜 두씨 중에 욕구 사정과 급여 적응 계획 수립 요 파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